여러분 안녕하세요. 좋은 주식팀입니다. 지금 우리 시장이 굉장히 강하고 미국 시장도 굉장히 강하고 중국 증시는 좀 흔들리고 이런 상황입니다. 오늘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가 치러지고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공화당이 이길 거라는 것을 시장에서 일찌감치 예상을 하고 있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좀 흔들리면 보수 정당들이 좀 유리한 그런 정황이 좀 있어요. 통상적으로 우리도 뭐 최근에 대선에서 보수당 후보로 나온 현 지금 대통령이 당선이 됐고, 먹고 사는 문제를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인데 결국에 내가 배를 골치 않아야 그 다음에 무슨 뭐 외교나 뭐 통일이나 뭐 국방 뭐 여러 사회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이슈들이 눈에 들어오는 거지. 내가 내가 쫄쫄 굶는데 무슨 뭐가 눈에 들어옵니까? 아무것도 소용이 없는 거라고들 이제 흔히 얘기를 하죠. 이제 먹고 사는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먹고 사는 것에 있어서 미국의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정책이 확연히 차이가 많이 나고 지금 경제적으로 이제 경제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로 짓눌려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공화당의 승리를 이제 예상하고 있었던 시장이 예상하고 있었던 거고요. 우리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이제 통상 보수 정당들이 친기업적인 그런 정책을 많이 내놓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업들의 세금을 깎아주고 뭐 기업 이제 기업으로부터 대기업 특히 대기업 돈을 많이 버는 기업에 더 많은 세금을 물려서 못 사는 사람들 어려운 하층에 있는 그 힘든 그런 사람들에게 복지 혜택을 많이 주는 게 이제 조금 진보적인 성향의 그런 정책이나 그런 개념이라면 일단 성장을 하자. 어, 그러니까 기업들의 힘을 실어주고 세금을 깎아주고 여러 가지 다양한 지원을 해서 성장하자는 게 이제 보수 정당들의 통상적인 그 정책인데 이제 제가 이제 둔탁하게 말씀을 드렸지만 미국의 지금 최근 흐름을 보면은 아무래도 이제 기업들의 그러니까 친기업 성향을 갖고 있는 보수 정당 공화당이 좀 더 유리하다고 지금 보고 있는 거고 그렇다면 앞으로 있을 그 이제 미국의 중간 선거 이후에 방향이 좀 바뀌게 된다. 왜냐하면 지금은 상하원 모두 다 민주당이 장악을 하고 있고 대통령까지 민주당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이제 민주당이 상하원을 좀 장악을 하게 되면 공화당이 이제 더 다수로 바뀌게 되면 바이든의 정책이 이제 꺾이게 된다는 것에 시장이 주목하고 있는 거죠. 일단 첫 번째는요.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될까? 저렇게 될까? 누가 이길까? 질까? A일까? B일까? 하는 그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점에서 그러니까 오늘 밤 지나고 나면 그 불확실성의 해소 측면에 한 가지 호재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시장의 친화적인 정당의 이제 그 정당에서 상하원을 이제 쥐게 되고, 그러니까 장악을 하게 되고 여기에서 바이든이 펼쳤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좀 바뀌게 될 수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에 시장이 좀 주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중간 선거의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면 시장에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에 이제 잘 가겠지 하는 기대를 하게 되는데 그런데 지금 엄청 또 주가가 눌려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턴 어라운드 하는 그런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 심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중간 선거가 다가왔음에도 불확실성이 커져야 되는데 오히려 선명하게 공화당의 승리가 예상이 되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튀어오르는 거고 여기에서 반사이익을 우리나라도 누리고 있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이었는데 자, 이제 여기서 내일 모레 CPI도 10일 날 발표가 나오는데요. 8.1%였던 시장의 컨센서스가 이제 조금씩 내려가는 느낌, 7.9%까지 이제 내려왔고요.
오늘 기사 지금 제가 이따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만 IMF에서는 지금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그런 발언도 나오기도 했고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온갖 진짜 잔뜩 기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시장은요, 주식 시장은요, 그런 기대 심리에 의해서 올라갑니다. 실제로 뭐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것들이 그런 게 구체적으로 뉴스가 돼서 나오면 오히려 반대로 움직이죠. 빠집니다. 근데 그 기대 심리가 계속 밀어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이 가장 좋아하는 그 기대감이라는 어, 투자자들의 심리가 극대화되는 그런 과정에 있는 거고 그렇다 보니까 지금 주가가 이제 밀어 올리는 그런 상황이고 그게 어디에서 나타나냐면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국내 증시를 향한 외국인들의 수급에서 나타나고 있고 최근에 기관까지 같이 동참을 하고 있고 개인만 팔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생각을 해보면 엄청 빠져 있는 상태에서 이제 방향이 바뀌는 중인데 많이 올랐네 많이 올랐네 하는 거예요. 종목들 보면 오늘도 뭐 예를 들어서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나 지금 5%대, 뭐 6%대, 9%대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 요 며칠 10 몇 퍼센트 올랐단 말이에요. 카카오페이가 오늘도 9% 올랐고 그러면은 많이 올랐네 할 것이 아니라 그동안에 60%, 70% 빠진 거를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 그거를 급격히 올리는 거죠. 1%, 2%씩 올리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런 거를 감안하면 아직도 이제 방향이 바뀌었으니까 오늘 같은 날 시장 분위기가 바뀔 때 좀 사볼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그게 그동안에 이제 시가총액 상위주 대형주들부터 오늘은 뭐 중소형주까지 골고루 어, 다 오르는 시장에서 개인들만 또 소외가 되기 시작했다. 심리적으로 그렇게 좀 움직이는 그런 시장인 것 같고요. 여기에 화답하듯이 아니죠. 화답한 거죠. 환율이 오늘도 1% 넘게 빠지면서 1380원대까지 이제 밑으로 내려왔어요. 자, 환율 안정되고 있죠. 그 다음에 외국인들의 수급 바짝 들어오고 있죠. 뭐 기관도 마찬가지. 오늘은 기관이 더 많이 샀죠. 여기에다가 사실 외국인들의 우리 한국 시장을 향한 어, 수급 패턴을 좀 읽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는 이제 매일 아침에 이 아침 그 멤버십 방에다가 브리핑으로 여러 가지 종목들 현황을 미국 증시도 그렇고 이제 뭐 우리나라 증시도 전망도 써드리고 그날에 이제 정리를 해드리는데 여기에서 미국에 상장돼 있는 우리 한국 ETF 종목을 매일같이 써드리고 있어요. 올랐다, 얼마 내렸다 이걸 써드리고 있는데 그거 이제 좀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그걸 보시면 최근에 왜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지 왜가 아니죠. 그러니까 외국인들 수급이 들어오는 것에 미국에서 한국 시장을 바라보는 거울 같은 느낌? 그런 ETF가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그 지수, 그 차트, 그 종목의 차트, ETF의 차트를 보면은 최근에 시장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고 있구나 하는 걸 한눈에 알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식으로 그것뿐만 아니고요.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어쨌든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까지도 확인을 하고 그럼 지금은 비중을 막 늘려가야 할 타이밍인 거죠. 제가 불확실하다고 말씀을 드렸던 두 가지 이번 주에 이제 중간 선거와 그다음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 CPI인데 이 두 가지가 다 CPI는 낮아지고 있고 이 시장의 컨센서스가 낮아지고 있고요. 중간 선거는 점점 선명하게 승자가 예측되고 있는 상황. 그러면 이거는 조금이라도 더 빨리 그러면 이걸 왜냐면 이 이벤트가 지나가면 악재 소멸, 이 불확실성의 소멸로 인한 것과 그 다음에 선명한 방향성이 제시되는 것 두 가지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럼 이제 뭘 사야 할까? 자, 비중을 늘려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뭘 사야 하죠? 많이 눌린 거 낙폭 과대주. 첫 번째는 낙폭 과대주. 두 번째는 중간 선거 이후에 공화당이 이 패권을 쥐게 되면 공화당이 이제 주창했던 공화당의 정책들을 이거는 뭐 우리가 투자자가 다 일일이 들여다볼 수 없잖아요. 그런 기사를 검색해 보면 뭐 수도 없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뭐 한 달쯤 전부터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고 그러면 최근에 흐름이 이제 바뀌는구나. 오늘 바이오 좀 올랐죠. 그다음에
2차 전지 추금이 깨지고 있는 거. 제가 아침에 브리핑 글로 계속 써드리고 있었어요. 최근 한 일주일치 정도 뭐 이제 보면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있었어요. 오늘 같으면은 물류주들 오늘 관심주로 보자고 말씀드렸죠. 어제 에너지, 그 화학, 그다음에 어제였나요? 그저께였나요? 카카오페이하고 제가 롯데케미칼하고 강원랜드하고 현대중공업인가 하고 이렇게 8종목 써드렸던 날이 어제였나 그저께였나였는데 지금 주가 흐름 보면은 막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아침 이제 오전에 이제 써드리는 것들은 그걸 꼭 사자 말자 뭐 이런 차원보다는 참고하자는 거죠. 오늘은 이런 종목이 좀 관심 가질 만한 종목이다라고 써드리는 거 참고하자 그런 거고요. 물론 제가 요 이제 셀트리온과 헬스케어, 제약, 위메이드, 에코프로, BM, 강원랜드 이 6종목을 제가 제약은 아닙니다만 투자했던 종목들이지만 지금은 안 갖고 있어요. 안 갖고 있은 지도 좀 오래됐고 그런데 지금은 또 관심을 가질 만한 자리가 막 넘어서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이 종목들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사실은 이 종목을 꼭 사자 이거보다는 시장의 그냥 바뀌는 흐름을 좀 보자는 거였고 어, 2차 전지가 최근에 좀 많이 눌렸습니다만 저는 지금 2차 전지를 한 종목 이제 하나 갖고 있던 거 어젠가 그저께인가 팔았죠. 미래 나노텍. 그리고 그저께 팔았나? 예, 그리고 오늘까지는 일단 2차 전지는 한 종목 가지고 있는데 다행히 오늘도 올랐어요. 좋은 상황이었고 그다음에 오늘 이제 두 종목 매수를 했는데 한 종목이 한 5% 올랐고 또 한 종목은 원래는 한 3, 4% 정도 올랐었는데 보합권으로 이제 떨어져서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반도체주를 하나 샀는데 지금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삼성전자를 위시한 지금 오늘 삼성전자도 22%대 올랐는데 그다음에 코스닥 반도체 지금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엄청 올랐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많이 눌려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지금 엄청 지금 막 쓸어 담고 있는 그 외국인 기관들의 모습을 보면은 지금 오늘 같은 날 쫓아서 사면 참 좋았겠고 어제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저는 어제 그냥 흐름 보고 상대적으로 좀 덜 간 종목 그다음에 제가 주목했던 지점들이 좀 몇 가지가 있어요. 어, 반도체 이번 주말에 한번 그걸 만들어 볼까? 그 반도체 대장주 누구죠? 어디죠? 삼성전자잖아요. 삼성전자하고 이제 SK 하이닉스가 우리나라 지금 양대 산맥이잖아요. 반도체 업종 1, 2위 주고 세계에서 뭐 10위 안에 들어가는 종목들이고 자 그러면요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 말고는 그럼 뭘 사면 좋을까가 종목이 원체 많으니까 반도체도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여기서 진짜 가장 선명하게 어떤 지표 같은 역할을 한달까? 삼성전자가 투자하는 종목, SK 하이닉스가 투자하는 종목을 사는 거죠. 삼성전자가 이제 그 지분 참여를 하고 있다든가 이렇게 투자에 나선 또 SK 하이닉스가 마찬가지로 키우고 있는 종목. 그러니까 키운다기보다 어, 서로 윈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삼성전자에 뭐 도움이 되거나 또는 투자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는 회사들 또 SK 하이닉스가 그렇게 판단하는 회사들을 우리가 보고 관심 종목에 담아놓고 있다가 이제 이렇게 시장 분위기가 바뀔 때 그런 종목들을 골라 산다. 이것도 하나의 힌트거든요. 제가 오늘 샀던 종목도 바로 그런 이유로 매수를 했고 이제 중장기로 좀 가져갈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 회원님들한테는 그 종목 이제 두 종목 매수 바로 알려드렸고요. 그래서 저는 오늘 하나 이제 제가 샀던 거 오늘 방산주를 또 하나 샀는데 방위산업은 공화당이 이제 이 어떤 이제 헤게모니를 딱 쥐게 되면 방위산업은 좀 갈 가능성이 높죠. 일단은 우크라이나 사태도 사태고 그다음에 원래 이제 그 방위 안보 이런 쪽을 중시하다 보니까 이제 뭐 미국의 로키드 마틴이라든가 이런 쪽에 좀 더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이제 중간 선거 하루 앞두고 오늘 방위산업주들이 좀 잘 간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서만 해도 그렇게 안 튀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오늘 아침에 시초가에 샀거든요. 방위산업주 대형주도 아니고 그냥 뭐 저는 뭐 중소형주 골라가지고 샀고요. 원래 제가 좋아하던 종목이 있었는데 아침에 너무 빠른 속도로 튀는 바람에 제가 조금 그 종목을 사려다가 못 샀고 그랬는데 오늘 뭐 그래서 이 오늘 같은 날은 이제 정말 쇼핑하듯
여러 종목들 관심 갖고 있던 종목들을 과감히 오전장에 좀 가져가는 그런 전략이 좋았을 것 같은 상황이었던 거고요. 이번 주 이제 흐름이 어떻게 될지는 가봐야 알지만 중장기로 봤을 때 시장이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바닥을 지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저는 이제는 낙폭과대주 뭐 좀 많이 빠진 종목들 좀 덜 걱정할 만한 그런 종목들을 가지고 종목을 골라 담을 때가 뭐 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중간에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흔들리면 좀 덜면 돼요. 잘 갈 때 사면 되고 좀 빠지면 좀 덜면 되죠. 뭐 걱정할 거 없습니다. 아니면 그냥 좀 흔들리더라도 난 가져가겠다 하면 중장기 그냥 들고 가는 거고요. 반도체 같으면 지금 뭐 엄청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별로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쫄지 말고 지금은 좀 가져갈 만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좀 흔들리면은 비중을 어느 정도 덜겠다 하는 손절매 원칙 정하고 사면 또 나눠서 이렇게 분할해서 사기만 하면 괜찮은 시기인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아유, 앞에 또 잡설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자, 오늘 코스피는 670 종목이 올랐고 202 종목이 빠졌습니다. 1.15% 올랐고 오늘도 코스피 100이 1.4% 오른 걸 봐서는 대형주들의 흐름이 훨씬 좋았다는 거 알 수 있고요. 코스닥은 1202 종목이 올랐고 257 종목이 빠졌습니다. 1.83% 올랐는데 코스닥 150 보세요. 2.45%. 대형주에 지금 장세라니까요. 그러나 대형주 너무 많이 올랐다 싶으면 중소형주 사서 기다리는 것도 전략이 좋은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자, 코스피 개인만 7,200억 원어치 팔았고 코스닥 개인만 1,7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선물지수 지금도 오르고 있고 원달러 환율 1.16% 빠져서 1384원 90전까지 내려왔고요. 국제유가 0.89% 빠졌습니다. 91달러대까지 내려왔습니다. 자, 코스피는 어제 해외 증시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을 해서 장중에 환율이 9월 말 이후 처음으로 1,400원대를 하회하자 외국인들과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코스닥은 어제 나스닥 상승 영향으로 상승 출발한 이후 원화 강세 영향으로 외국인 기관의 동반 매수세가 들어왔다. 이런 분석이 나왔고요. 코스닥은 미국 중간선거 이후 랠리 기대감, 그 다음에 환율 안정세 이런 것들로 상승 마감했다. 이런 제목이 달렸고요. 미국의 중간선거 이후 불확실성 해소에 따른 단기 랠리 기대감 확산으로 상승 출발한 지수가 1380원대로 하락한 환율 영향으로 외국인들의 수급이 개선됐다. 기관과 외국인의 동반 매수세에 기반한 반도체 업종이 연일 강세인 가운데 신약 기대감 등 개별 호재에 기반한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다. 코스닥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다. 이렇게 분석이 나왔습니다. 자, 제일 먼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시가총액 상위주 보기 전에 말씀드렸던 이제 미국에 상장된 한국 ETF 지수 하나만 보겠습니다. 지금 이거는 이제 좀 길게 보기 위해서 주봉을 보여드리는 건데요. 2020년 3월까지 쭉 빠지다가 2020년 3월에 저점 찍고 그 다음에 2021년 1월까지 37달러에서 94달러대로 쫙 올라갑니다. 그래서 급등을 한 다음에 횡보, 어디까지 횡보하냐면 7월까지 횡보를 합니다. 그러다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90달러대에서 9월 말에 46달러대까지 이제 절반 반토막이 납니다. 그리고 10월 들어서 오르기 시작을 해서 지금 11월까지 이제 6주 동안 이렇게 지난 6주간 이렇게 밀어 올린 거고 지금은 주봉상으로 20주선 자 보시면 고점이 계속 파란색 20주선이었어요. 고점이.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고점까지 왔어요. 그럼 여기서 빠질까? 빠질 수도 있죠.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 단기적으로 지금 계속 최근에 랠리가 이어져 왔다는 거, 이렇게 상승세가 나왔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서 다시 눌리게 되면 이제 우리 증시도 조금 외국인들 수급이 빠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이 20주 라인을 드디어 한 1년 한 반 만에 뚫고 올라가느냐. 이제 그게 기로에 서 있는 자리 그리고 지난 6주간 계속 주가가 ETF 한국 ETF의 주가가 올라가고 있는 일봉으로 보면 좀 더 자세히 나오지만 주봉으로 봐도 6주 동안 이렇게 밀어 올린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총 상위주 보면은 오늘은 삼성 SDI, LG화학,
포스코홀딩스, 현대모비스 네 종목이 빠졌고요. 가장 많이 오른 종목 네이버 5%대 올라서 어느새 17만 7,500원, 18만 원까지 호합까지 왔습니다. 13만 원대 엊그제 같았는데 이렇게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삼성전자, 우선주, 카카오, 셀트리온 뭐 2%, 3%대 나란히 올랐습니다. 그리고 코스닥은 에코프로 한 종목만 빠졌고요. 어제 그저께 에코프로 일요일 날이었나요? 그 에코프로 종목 분석해드리고 나서 이 종목 분석해달라고 이제 말씀해 주셨던 그 신청해 주셨던 저희 회원님이 이걸 팔았는데 오늘 고맙다고 인사를 하시더라고요. 뭐 그렇지만 또 길게 보면 이거는 이번 중간선거 이슈 때문에 좀 빠지는 거기 때문에 아직 이걸 하락세라고 단정할 수 없고요. 저는 또다시 매수 기회가 또 오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중장기로 보면은 매수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심 종목으로 또 가져갈 만하다. 근데 저는 약간 더 빠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그래도 바닥을 잡았어요. 저는 12만 8천 원대까지는 밀릴 거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더라고요. 강해요. 많이 빠지지 않아요. 에코프로비엠 오늘 10만 3천 원대까지 밀렸다가 결국은 강보합을 만들어내고 이렇게 왔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강하고 저점이 어느 정도 되면은 매수세가 계속 들어온다는 걸 감안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스튜디오 드래곤이 오늘 5%대 또 저 밑에 보시면 동진세미 오늘 반도체가 좋다 보니까 동진세미캠이 9.3%나 올랐고요. 또 카카오 게임즈, 셀트리온 제약 이런 종목들 4%대 올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오늘 3.29% 오르면서 다시 시총 대장주 자리를 꿰찼습니다. 업종 보면은 코스피는 운수창고 업종이 제일 좋았는데요. 운수창고 오늘 제가 아침에 이 브리핑글로 써드렸던 물류, 운수 이런 종목들이 오늘 좋았던 거예요. 현대글로비스와 한솔로지스틱스 5%대, 또 HMM과 에어부산이 4%대 올랐고요. 빠진 업종, 보험 업종인데 현대해상이 마이너스 6%대, DB손해보험 마이너스 3%대 빠졌습니다. 코스닥은 출판 매체 복제 업종이 4%대 제일 많이 올랐는데 양지사가 13%대, 수산 INT 4%대 올랐고요. 기타 제조 업종이 제일 안 좋았는데 피코그램 마이너스 12%대, 엔바이오니아 마이너스 3%대 빠졌습니다. 코스피 의약 상승 업종은 제일약품이 10%대, 일동홀딩스와 한올바이오파마 5%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대웅제약이 마이너스 3%대, 녹십자와 일성신약이 마이너스 1%대, 종근당까지 이렇게 4종목 빠졌습니다. 코스닥 제약 상승 종목은 뉴틀렉스 23%대, 한국 BNC 8%대 올랐고요. 빠진 종목은 케어젠 마이너스 7%대, 알피바이오 마이너스 4%대 하락했습니다. 공매도는 198억 원이 줄었고 코스피는 LG에너지솔루션, 코스닥은 박셀바이오가 크게 늘었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의 오스코텍과 앞타바이오 두 종목이 공매도 과열 종목 지정이 됐습니다. 거래 대금 상위 종목은 코스피 LG에너지솔루션, 삼성전자, 카카오, 포스코홀딩스, LG화학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에코프로 BM, LNF, 박셀바이오, 에코프로, 동진세미캠 순이었습니다. 거래 비중 상위 종목은 코스피의 CJ제일제당, 그 다음에 쌍용 CNE, 넷마블, S1, SK케미칼 순이었고요. 코스닥은 카페24, 그레디언트, CMG제약, AP시스템, R서포트 순이었습니다. 자, 오늘 기사들 보면요. 일단 중간선거 이후에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완화된다는 측면에서 증시에 호재가 될 거라는, 호재로 작용할 거라는 그런 그 전망이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반대로 미국의 우크라이나 지원이 줄면서 전쟁 양상의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 이런 그다음에 연준의 통화 정책 궤도가 달라질 수 있고 뭐 이런 얘기가 좀 나왔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 북미 배터리 부품 세액 공제 등의 세부 내용 수정이 이제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증권사들의 어떻게 보는지를 들여다보니까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IRA 수정 가능성이 높아질 것. 우리나라에는 기회 요인이다. 그리고 공화당이 의회를 점령하면 바이든 행정부의 수혜 업종이었던 친환경 그리고 배터리는
약세를 보일 것으로 보이고, 반면에 에너지, 플랫폼, 헬스케어, 소비재 업종은 수혜가 예상된다. 이미 미국에서요, 소비재, 그 다음에 뭐 에너지 이런 종목들 엄청 많이 올랐어요. 최근에 이미 튀어오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영증권에서는 당연히 최근에 좋았던 전기차나 태양광 테마주들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경기 민감주가 유리하다 이런 분석이 이제 많이 나왔고, 여기에 신한투자에서 고베타와 경기 민감 가치주로 알파 플레이를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 베타 보실 줄 안다면 베타가 높은, 베타 값이 높은, 베타가 뭐냐면요, 베타가 1이면요 시장 지수의 움직임과 같이 거의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1보다 작으면 지수의 움직임보다 더 적게 움직인다는 거고요. 오르면 적게 오르고 빠지면 덜 빠지는 경기 방어주 같은 걸 얘기하고요. 베타 값이 높으면 경기가 올라갈 때 더 많이, 지수보다 더 많이 오른다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경기가 하락할 때는 더 많이 빠진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면 지금 뭐 게임주 같은, 하락할 때 엄청 빠졌죠. 지수보다 훨씬 많이 빠졌잖아요. 오를 때 훨씬 많이 올랐죠. 그래서 어, 게임주, 특히 위메이드 뭐 지금 베타 값 보면은 거의 2예요. 2. 지수의 2배. 1.9 얼마예요. 그래서 굉장히 높거든요. 이게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 이제 지수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타 값이 높은 종목들을 사야 지수의 상승폭보다 더 높이, 더 많은 폭이 올라갈 수 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타 값이 높은 경기 민감주들을 보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이 중간 선거에서 주목되는 업종을 로이터가 정리한 걸 이제 우리 기사가 나왔는데, 어떤 종목들을 봐야 하느냐? 방위산업, 1번이 방위산업이에요. 그래서 지금 S&P 500이 항공 방위주들이 올해 10% 정도 올랐다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오늘 방위 산업주들이 튀었어요. 선거 당일이니까. 자, 그리고 원유 에너지는 이미 올랐고요. 미국에서 엄청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계속 올라가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도 이 에너지 쪽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S오일이라든가 이런 종목들 몇 종목들이 최근에 좀 개선이 되고 있는 게 보이긴 하는데, 그리고 친환경 에너지, 공화당이 이기면 어, 지금 친환경 에너지, 태양광 같은 대체 에너지 종목들의 하방 압력이 가해진다, 더 빠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민주당이 만약에 승리할 경우 친환경주가 급등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건강보험, 바이오테크 관련주들이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거고, 미국에서 최근에 지금 바이오들이 별로 안 좋은데 요즘에 조금 바뀌고 있어요. 뭐 바이오엔테크라든가 바이오젠이라든가 머크라든가 일라이릴리라든가 이런 데 리제네론이라든가 약간씩 이제 움직이는 게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경 안보 뭐 이슈가 있는데, 이건 우리하고는 조금 거리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대마초 관련주들, 민주당이 이제 의회를 주동할 경우에 긍정적이라는 거고, 또 대형 기술주들 이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이제 아마 공화당이 이길 경우 이제 친기업 성향의 정책들이 나오면서 이 대기업들의 유리한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질 거라는 그런 분석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IMF 총재가 이미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달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블룸버그하고 인터뷰를 했는데, 전 세계 소비자 물가의 급등이 현재 주기에서 보면 고점에 가까울 수 있다. 그러니까 데이터를 앞지르진 않지만 우리가 정점을 찍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 정점이면 뭡니까? 이제 찍고 내려온다는 거죠. 우리가 그토록 애가타게 기다렸던 고점, 피크아웃이 이미 우리가 그 구간을 지나고 있는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IMF 총재 입에서 나왔다는 것은 굉장히 흥미롭고, 우리가 이제 예민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이제 투자자들에게 유리한 환경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런 거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그 OECD의 경기 선행 지수를 보면은, 그러나 아직은 이게 이제 6개월 정도 경기 선행한다는 건데, 9월 달까지 제가 이제 OECD, 그다음에 미국, 한국인데 한국이 파란색이고요.
OECD가 빨간색이고요. 그 다음에 미국이 보라색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시면 뭐 이거 그러니까 OECD 미국 한국을 비교하자는 게 아니고요. 아직 하락세에 있다는 거예요. 하락세가 조금 완만해지려고 하는 것은 보이긴 한데, 그럼 이게 뭐냐면요. 일단 내년 1분기까지는 주가가 아니라 경기가 좀 하락한다는 그런, 하락할 것으로 예상한다는 겁니다. 시장이. 그래서 이게 수치가 상승으로 돌리는 게 하나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100을 넘겨야 됩니다. 100이 넘어야 경기가 좋아질 걸로 예상을 한다는 건데, 지금은 98포인트대, 8.5포인트대까지 밀려 내려왔고, 저 왼쪽에 저 코로나 때 어마어마하게 좀 밀려 내려왔었죠. 그리고 우리나라가 2021년 4월, 그러니까 2021년 작년 4분기 정도에는 경기가 가장 좋을 거라고 예상을 했던 건데, 어느새 가장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에 대한 전망이 아직 좋지 않은 거고, 뭐 미국이나 OECD 다 마찬가지. 그래서 6개월 선행 지수가 돌아서는 지점은 2분기가 아니라 아마 3분기가 될 것 같고, 이 지표상으로 경기 선행 지수상으로 보면은 내년 넘어가야 이게 좀 돌아서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지금 피노바이오라는 곳에서 최근에 셀트리온하고 기술 이전 계약을 맺으면서 ADC 플랫폼 기술 경쟁력을 입증했다, 이런 인터뷰가 나왔는데요. 이게 ADC라는 게 암세포를 잡는 약물, 항체를 표적으로 삼는 암세포의 특정 부위에 전달하는 역할을 해서 목표 지점을 정확히 찾아가는 유도탄과 비슷하다. 그래서 최근에 각광받는 항암제 기술이다, 이런 설명이 달려 있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셀트리온이 지금 앞으로 어디까지 회사가 지금 발전을 할까, 이게 너무 궁금해지는, 점점점 많은 그 플랫폼과 기술과 다양한 분야, 그 다음에 그 어떤 라인업을 굉장히 풍성하게 갖추고 있고, 하나같이 블록버스터, 엄청나게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제품군을 갖추고 있어서, 이거는 시장이 굉장히 좋아할. 왜냐하면 셀트리온이 지금 이미 다 성장을 멈춘 뭐 그런 게 아니고요. 계속해서 성장해 갈, 어디가 끝일지 모르는 그런 계속 성장해가는 그런 회사 상황이고, 주가는 아직도 뭐 바닥권에 있고. 그렇다면 장기 투자로 봤을 때 얼마든지 미래 가치가 높은, 이제 성장을 거듭할 그런 것들이 그려지기 때문에 저는 뭐 굉장히 좋다고 보고요. 투자하기에 적기 뭐 좋다고 봅니다, 지금.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위메이드가 엄청 흔들렸는데, 이 기사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제 상패 위기 위믹스, 이번에 특금법 위반 논란, 이렇게 돼 있습니다.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이걸 위반했다는 의혹이 오늘 나왔습니다. 뭐라고 하는 그 변호사가 이제 이거를 했는데, 이제 그 공개를 했는데, 이게 이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위메이드의 이제 약점이랄까, 취약성이랄까, 이제 이게 좀 투명하지 못하고 현행법으로 그 위메이드가 가고 있는 그 길을 조금 현행법의 상으로는 어떻게 보면 규제가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규제일 수도 있는 거고, 또는 위메이드가 지금 현행법 안에서, 테두리 안에서 이제 움직이지 못하고 이거를 자꾸만 이탈을 하는 그러면은 이제 이 제도권에 지금 뭐 금융감독원이라든가 뭐 제도권에서 계속 이거를 조사를 한다는 소식이 나올 테고, 또 실제로 뭐 압수수색을 했다는 둥, 만약에 이렇게 되면 주가가 크게 흔들리겠죠. 이 위메이드 투자자들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막 고통을 겪었는지 이제 다들 뭐 기억을 하실 테니까. 그래서 오늘도 역시 굉장히 5% 넘게 오르던 주가가 마이너스 5% 가까이까지 빠졌던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 이따 이제 차트 보시면 깜짝 놀라실 텐데. 자, 그리고 에코프로비엠 하고 밑에 이 그래프 보세요. 그러면 에코프로비엠하고 LG이노텍, 카카오뱅크, CJ 대한통운의 네 종목이 숏 커버링 예상 종목. 그러니까 지금, 자, 공매도는 왜 들어오죠? 주가가 하락할 걸로 예상을 하고, 그 하락할 것을 미리 예측해서 이제 사서 가격을 떨군 다음에 이제 이거를 사서 되갚아서 이제 수익을 내는 그런 구조인데, 그럼 반대로 주가가 빠지지 않고 오를 거라고 예상되는
종목들한테 공매도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오죠. 들어오기는커녕 공매도를 위해서 하기 위해서 바꿔놨던 그 대차 잔고를 다 비워야 됩니다. 바꿔야 되죠. 그래서 주가가 오를 때 이걸 사서 갚아야 되면 이제 이 공매도를 그러니까 치려는 그 세력들은 똥줄 타는 거죠. 주가가 올라가는 상황에서 내가 손실이 무한대로 커지는 구간이니까. 그래서 숏 커버링이라는 것이 들어오면 주가가 걷잡을 수 없이 막 급등하기도 하죠. 그게 급하게 이제 매수해서 갚아야 되는 사람들은 조금이라도 더 쌀 때 갚지 않으면 점점 큰 손실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지금 공매도의 그숏 커버링이 예상되는 종목으로 에코프로비엠, LG이노텍, 카카오뱅크, CJ 대한통운 이렇게 네 종목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관심이 가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자, 수급을 보겠습니다. 좀 늦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양매수가 들어왔네요. 셀트리온이. 그래서 4,500원이 올랐는데요. 자, 3일 동안 빠졌던 물량 싹 올렸습니다. 정확하게 4,500원. 더 올리지도 않았어요.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외국인 기관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2,200원이 올랐는데 지난 4월 동안 빠졌던 만큼 그대로 올렸습니다. 되게 신기하죠. 딱 그만큼만 올린 거예요. 더 올리지도 않아요. 지금 그냥 빠졌던 그만큼만 딱 올렸어요. 자, 제약은 조금 셌죠. 외국인 기관이 계속 팔다가 기관 매수까지 같이 들어오면서 어제도 올랐었지만 이틀 동안 2,500원이 빠졌었는데 지금 3,200원이 올랐으니까 흐름이 셋 중에 가장 좋았어요. 자, 위메이드 오늘 기관이 샀죠. 기관 중에는 투신이 많이 샀기 때문에 이거는 개인들 펀드 자금이고요. 금투하고 연기금이 약간 매수가 약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이 46,000주 팔면서 4일 연속 매도가 나왔는데요. 개인이 팔고 기관이 사는 그런 구조였기 때문에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 장중에 뭐 51,000원대 이렇게 밀렸다가 이걸 다 회복을 하고 마무리를 또 했습니다. 기가 막히게. 에코프로비엠도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특히 금투의 매수가 크게 들어오면서 강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강원랜드 외국인 기관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오늘 300원, 4일 연속 주가가 올랐습니다. 자, 시간외 셀트리온 0.27% 500원이 오른 188,000원. 헬스케어 보합으로 마무리를 했고요. 제약도 보합으로 오늘 시간외 거래 끝났습니다. 위메이드 0.54% 300원이 빠진 55,000원. 에코프로비엠은 0.18% 200원이 오른 109,000원. 강원랜드는 0.21% 50원이 오른 23,750원에 시간외 거래 마무리를 했습니다. 일봉을 보면은 셀트리온은요 지금 이 매물대 지금 엄청 긴 이 매물대의 상단을 좀 깨려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 거예요. 18만 7천 한 100원 200원 정도 되거든요 이 매물대 상단이. 근데 오늘 18만 7,500원. 그렇다면 여기서 이 매물대를 글쎄요 지금 단 10거래일 만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는 것은 조금 쉽지 않을 거라고 보고요. 이렇게 길게 형성되어 있는 곳에서 매물이 나올 거예요. 조금 눌리거나 아직은 횡보할 가능성이 높은데 그렇다면 10월 마지막 거래일에 있었던 이렇게 매물대 위쪽에 올라갔다가 조금 그렇지만 눌리지만 매물대 바닥에서는 또 지지가 나오는 뭐 이런 모습이 예상되고요. 여기서 만약에 이걸 뚫고 올라간다면 시장 분위기가 좋고 뭐 바이오 쪽에 훈풍이 불면서 갑자기 좋고 그렇다면 올라가는 거죠. 근데 위쪽에 이 위쪽에 매물대들이 다 약해서 저 위에 있는 20만 원대 후반까지 밀고 올라갈 수도 있는 그런 구간 잘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헬스케어도 매물대들 다 깨고 올라갔지만 위쪽에 지금 241선과 61선이 버티고 있으면서 매물 저항선을 이제 형성하고 있다. 그리고 오늘 윗골이 살짝 달고 내려왔죠. 그래서 역시 셀트리온처럼 만약에 이걸 깨고 올라간다면 저 위에 있는 매물대 길게 뻗어 있는 한 77,000원 정도까지 주가가 올라갈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만 저는 61선, 241선 있는 이 구간에서는 살짝 눌림목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제약은 이걸 깼는데 위쪽에 61선, 초록색 61선이 위에 딱 버티고 있습니다. 7만원짜리. 그래서 7만원짜리가 고점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위메이드가 오늘 위아래 꼬리를 길게 달고 있었는데 위쪽에서는 매물대 상단, 아래쪽에서는 11선에서 지지를 받고 결국은 쭉 끌어올려서 가장 긴 매물대가 있는 자리에서 얹혔습니다. 굉장히 괜찮은 흐름이었어요. 악재가 나왔지만. 자, 이걸 분봉으로 보면 1분봉인데 1시 조금 넘자마자 이게 55,000원대에서 51,000원대까지 불과 한 3, 4분 만에, 한 3분 정도 만에 그냥 거의 한 8, 9%가 빠졌어요. 급락을 한 거죠. 57,000 얼마까지 갔었는데 51,000원대까지 빠졌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요동을 치고 빠졌다가 또 찔끔찔끔 1시 이후에 올라가기 시작을 해서 결국에 55,000원대까지 회복을 한 상태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자, 에코프로비엠은 약세가 나오고 있지만 아래 꼬리 길게 달고 10만 3천원대까지 밀렸다가 이 매물대 하단에 딱 걸치면서 지지를 받고 위쪽으로 올려서 매물대 밑으로 안 내려갔어요. 자, 지금 10만 8,800원에서 아래 꼬리 길게 달고 하단에 지지를 확인했다는 것. 그렇다면 이제 상승 반등할 가능성이 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여기서 오늘 아까 10만 3천원대 10만원 정도에 가까워지는 그런 구간에서는 매수할 만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요. 강원랜드는 최근 4일 동안 이렇게 흐름이 좋게 흘러가고 있고 결국은 24,000원인데 이 매물대 상단이 23,900원입니다. 여기가 조금 지켜봐야 하는 23,900원 정도가 이제 좀 힘들 수 있는, 허덕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완연히 상승 추세로 바뀐다 하면은 이걸 뚫을 거고요. 그래서 결국 저 위에 60일선이 있는 데까지 24,800원짜리까지 밀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그렇지 않다면 조금 이 매물대 상단에서 눌릴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봅니다. 자, 지금 미국 선물지수 아까 제가 오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자, 지금 보시면요, 다우존스가 52포인트, 그다음에 S&P 500이 6.5포인트, 나스닥 선물이 45.25포인트가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게, 그런데 지금 현재 상황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 캡처한 게 거의 1시간 정도 전에 캡처를 한 거라서요. 지금 그 사이에 어떻게 바뀌었나를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은 일단 다우가 114포인트, 아까 1시간 전부터 2배 정도 일단은 상승폭을 늘려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S&P 500은 14.25 역시 크게 올랐고요. 오르고 있고요. 나스닥 선물도 72.5니까 상승폭을 키우고 있다. 지금 미국의 선물 지수는 엄청 상승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상황. 그렇다면 오늘 미국 시장은 장중에 크게 오를 가능성이 높고 내일 우리 시장은 역시나 이 결과를 중간선거의 결과 미국 증시의 결과를 그대로 시장에 반영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확인하시고요. 오늘 소개해드렸던 업종들, 유리한 업종 이런 것들을 잘 꼭 제가 소개해드린 걸로만 그걸 보고 말 게 아니라 다른 그 기사들이나 다른 검색을 더 하셔가지고 찾으시면 이런 종목들 저런 종목들을 보실 수 있을 거고 그거를 업종별로 분류해가지고 좀 덜 간 종목을 산다든가 하는 나만의 방법으로 찾으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지금 보조지표들이 굉장히 잘 들어맞고 있는 구간이어서 보조지표들 활용을 하는 방법을 잘 깨우치기만 해도 한두 가지만 배워도 제가 오늘 회사에서 저 후배가 이제 보조지표를 물어본 후배가 있어가지고 제가 한 가지 보조지표를 알려줬고 최근에 책을 한 권 이제 권해주고 좀 공부를 하라고 그래서 야, 너 이거 하나만 읽고 이대로 쫓아서 매수를 할 수만 있으면 지금 너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죠. 그래서 눈이 번쩍, 귀가 번쩍하면서 열심히 열공 모드로 이제 들어가고 있는 중인데, 지금은 그 주가가 상승 구간에 이렇게 어떤 반전을 하다 보니까 굉장히 잘 맞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좋은 종목을 찾아내는 방법은 진짜 너무 많아가지고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고요. 이거를 탑다운도 있겠지만 바텀업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건 뭐 방법은 나만의 방법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 지금 아까 보셨다시피 천 몇 종목이 오르고 지금 뭐 200종목 빠지는 이런 시장에서 이거는 놓칠 수 없는 거죠. 갖고 있는 계좌 종목이 거의 다 올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던 거예요. 오늘 같은 날은. 자, 뭐 이 시장은요. 이런 시장은 이제 시작이니까 바닥에서 이제 탈출하는 시장이니까 뭐 걱정하지 마시고요. 지금부터 하나씩 찾아도 뭐 충분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